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좀 늦긴 했지만 2022년이 밝았습니다. 원래 한국인의 새해는 신정이 아니라 구정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인사가 많이 늦은 건 아니다. 농담이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업일이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영상 주기가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루틴에 한번 딜레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게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파이팅을 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지 않는 분들도 모두 새해에는 계획한 일들 다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에도 즐겁게 와인을 마셨습니다. 작년에도 한 해 동안 약 150병에서 200병 정도 와인을 마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작년에 마신 와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마셨던 와인들을 몇 가지 골라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했던 말 또 하면 지루하니까 기존에 소개했던 와인들은 제외하고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테이스팅보다는 드링킹의 목적으로 와인을 마시는 사람으로서 단편적인 인상보다는 한 병을 완병을 하면서 좋았던 와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소비하는 와인들이 10만원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의 와인을 다룰 거예요. 10만원 넘어가는 와인들이 더 맛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비싼 게 맛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인들은 다 기대하는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와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좋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와인들은 많은데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이런 느낌의 와인들은 사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여태까지는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단순한 와인 후기보다는 좀 더 지식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가볍게 1차원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와인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매번 강조하지만 저는 와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와인 애호가이지만 아주 일반적인 월급쟁이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직접 구매하고 즐기는 후기이기 때문에 이 점도 감안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가장 인상 깊게 마신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리스 와인이요. 크티마 게로바실리오라는 와이너리에서 말라구지아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2018 빈티지였고요. 가격은 4만원대입니다.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의 최애 와인 국가는 호주입니다. 근데 호주 와인만 먹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국가와 지역, 그리고 여러 품종, 여러 양조 방법들을 경험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전까지 그리스 와인은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세멜리라는 와이너리에 몇 가지 와인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세멜리의 와인들도 기억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와인을 샵에서 발견을 하고 라벨에 그리스가 있는 거를 보고 진짜 호기심 하나로 구매를 해서 마셔봤습니다. 근데 일전에 제이님 채널에서도 이 와인이 소개가 됐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라벨을 유심히 안 봤었어요. 근데 사고 뭔가 익숙해서 보니까 그 와인이 맞더라고요. 어쨌든 이 와인은 향만 맡아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굉장히 화려한 와인이요. 플로럴 노트, 그러니까 꽃향이 메인인데요. 중요한 게 막 부담스럽거나 음식에서 나면 안 될 것 같은 화장품 향이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분 좋은 산뜻한 꽃향이 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에서 느낄 수 있는 잔디 깎은 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게브리츠트라미너와 소비뇽 블랑의 특징을 좀 섞어놓은 와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브리츠트라미너나 비오니의 꽃향을 좋아하는데 처지는 산도 때문에 자주 찾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은 이 와인을 한번 트라이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얘는 꽃향이 되게 발랄하게 나는데 산도가 처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 와인의 굉장한 장점 같아요. 근데 이게 막 무슨 메르소 같은 고소함이라든지 나파밸리 샤도처럼 버터리한 미감이라든지 엄청나게 긴 여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맛이 나는 와인은 아니에요. 비교적 입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본인 취향에 맞겠다 싶은 분들은 이 와인도 구매를 해서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 평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후기도 굉장히 좋아요. 앞서 말한 요소들 때문에 호불호가 좀 적은 와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기가 막힌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몇 병을 더 쟁여놨습니다. 저는 인천 신포마켓에서 4만원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해외가 대비 조금 비싼 감은 있는데 그래도 감수하고 마실 만큼 맛있는 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향이 약한 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랑 매칭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간단한 치즈랑 해서 와인을 메인으로 즐기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와이너리에서는 해산물, 가금류, 샐러드를 곁들인 가벼운 파스타 등등의 요리로 페어링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참고를 해보세요. 다음은 올해 인상 깊게 마신 레드입니다. 이거는 제 본고장으로 돌아갑니다. 호주 마가렌 리버의 와인이요. 라스비노 까베르네 소비뇽 2018 빈티지입니다. 제가 이 와이너리의 다른 와인들도 몇 개 먹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와인들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사실 이 정도의 만족감을 주지는 않았었어요. 슈냉블랭이랑 그르나시도는 상당히 파워풀한 와인이어서 그 나름의 느낌에 만족하면서 먹었고요. 샤르도네는 나파벨리사도처럼 오키하고 버터리한 미감이 강해서 제 취향에서는 좀 벗어난 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구매를 해서 먹은 게 이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연 와인은 아니었거든요. 적당히 괜찮겠지 하고 열었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마가린 리버 와인들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지역 샤르도네는 옥숙성에서 오는 고소함과 칼칼한 산미의 균형미가 좋고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검은 과일과 붉은 과일 느낌을 다 포괄을 하면서 허브향의 오묘한 느낌을 같이 갖고 있어요. 레드도 그렇고 화이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되게 중용적인 미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인도 그래요. 검은 과일과 붉은 과일 그리고 힘과 우아함을 같이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향의 안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르크를 열자마자 와인향이 방 안에 퍼지는 와인이에요. 다만 입에서는 코에서와 다르게 되게 두툼하게 들어오는 맛이 있더라고요. 조금 투박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100% 만족스럽다 라고 할 수 있는 와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즈가 미쳤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힘과 우아함이 같이 있다고. 이거를 향에서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향에서는 굉장히 멋진 풍미를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10만원대 미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노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와인은 일반적인 와인 메이킹으로 만든 와인이 아닙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실험적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생산자가 와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실험적인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화면으로 나가겠지만 이런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라벨 뒷면에 이거 보이시죠? 침용을 무려 365일 동안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일정 온도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햇빛 아래에다가 방치를 해놨다는 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특이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구매를 해서 마셔본 와인이에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정상적이고 매력적인 와인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던 와인입니다. 저는 마포 뿌티클라레에서 8만원대 후반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맛있어서 또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아마 국내 물량이 거의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취급하는 곳이 있거나 혹시 드셔본 분들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드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음 빈티지인 2020 빈티지는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600병밖에 못 만들었다고 해요. 아마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적은 물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와인 직구샵을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여기를 계기로 저도 몰랐던 뉴질랜드 와인들을 혼자 독학도 하고 꾸준히 와인을 사 마시면서 공부도 하고 있어요. 가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마셨던 와인이 있는데 네오도르프라는 생산자의 홈블락 무테레 피노누아입니다. 원래 여기가 샤르도네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뉴질랜드 와인 산업에서 원로급인 평론가 중에 밥 캠벨이라는 MW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평생 100점을 준 유일한 와인이 이 집의 샤르도네 2014 빈티지입니다. 이 집은 남섬에서 말보로 바로 위쪽에 있는 넬슨이라는 지역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가 연간 평균 일조량이 뉴질랜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해요. 약 2400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탈리아 토스카나랑 맞먹는 일조량이라고 합니다. 되게 잘 익은 캐릭터를 기대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지역의 알파이자 오메가급 와이너리가 바로 네오도르프입니다. 저는 피노만 먹어봤는데요. 샤르도네가 유명한 집에서 피노가 이렇게 괜찮으면 반칙이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검붉은 과일향의 적당한 오크향, 그리고 살짝의 꽃향, 그리고 살짝의 음성적인 뉘앙스가 더해지면서 되게 예쁘면서 격조가 좀 있는 그런 피노란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직관적으로 예쁜 면모가 더 많아서 신세계 피노의 느낌을 되게 잘 드러내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타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피노에서 벨베티한 느낌의 타닌을 느낀 게 저는 또 처음이거든요. 숙성된 네비올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의 타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타랑기보다도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제 와인 세계를 또 한 발 넓혀준 와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언급을 드려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NG와인 부트크에서 한번 구매를 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62달러고 배송비랑 세금이랑 다 하면 약 9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결산치고는 좀 초라하죠. 딱 3종류의 와인을 다뤘어요. 그래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와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뉴질랜드 와인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좀 깊게 다뤄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또 영상 지루하지 않게 보시면서 자동적으로 공부가 되는 또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차게 준비를 좀 해볼게요. 아는 만큼 보이다, 아는 만큼 마시다. 지금까지 디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